68쪽, 68쪽. 이온결합 물질이랑 고온결합 물질. 자, 일단 이온결합 물질 일단 조금 복습을 하면, 이온결합은 금속이랑 이제 비금속 원소 간의 이제 결합인데, 일단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에게 전자를 주면 이 친구는 양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음이온이 돼서 요 두 친구 간에 이제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해서 인력으로 이제 작용해서 이제 붙어서 결국은 이제 이온결합 물질이 되는데, 이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고체 상태고요. 뭐를 이룬다? 얘는 이제 결정을 이룹니다. 결정. 얘는 이제 결정을 이룬다. 네. 그래서 이온 결정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일단은 이게 결정이라는 얘기는 수많은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모여서 이제 마치 고체 상태를 이룬다 라는 뜻이고, 요새 이제 개편된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친구 이제 전기 전도성을 확인하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하기는 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양이온이랑 음이온 사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온 결정을 이룬다. 그래서 일단 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얘는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 그래서 이게 지금 양이온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이온의 총 전하량이랑 얘가 이제 음이온의 총 전하량이 같아야 돼. 양이온 총 전하량이랑 음이온 총 전하량 같아서 금속에 잃은 전자수랑 비금속에 얻은 전자수가 이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전하량이 이제 같게 되려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지. 양이온 전하량이랑 곱하기 이제 개수 비한 거랑, 그 다음에 음이온 전하량에다가 개수 비한 거랑 이제 같아야 돼가지고, 어쨌든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서 요거 이온식 쓰는 거, 이온식 이용해가지고 화학식 쓰는 거는 문제 되게 잘 나온다. 그래서 핵심은 이렇게 돼. 만약에 이제 A 양이온이랑 이제 B 음이온이 있어. 얘는 전자를 M개를 이룬 거고 얘는 N개를 얻은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을 이룰 때 요게 이제 화학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쓴 다음에, 이게 이제 개수비가 같으려면 얘네가 최소 배수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N 대 M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N이랑 M은 조심할 건 개수가 아니라 개수 B인 거 조심. 단 모는 쓰지 않는다. 1은 생략이에요. 쟤는 1은 생략.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트륨 이온이랑 산화이온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전자를 하나 잃은 친구고 얘는 전자를 두 개를 얻은 친구이기 때문에 전하량이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결합할 때의 개수비는 2대 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얘네들이 이제 총 전하량이 이제 같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 이거를 이제 화학식으로 쓸 때 나트륨이랑 산화이온 쓰고 얘네들 이제 크로스로 해서 지금 여기는 2, 여기는 1 되는 거지. 요렇게 오고 요렇게 오고. 대신에 뭐는 생략? 1은 생략. 됐어? 여기서 이제 1은 생략. 그래서 이 친구 화학식은 어떻게 돼? 화학식,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부를 때는 음이온을 먼저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산화 쓰고 그 다음에 나트륨, 산화, 나트륨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다원자 이온 조심해야 되거든.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알루미늄이랑 예를 들면 수산화 이온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가 3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나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로. 그러면 이제 개수비로 어쨌든 3플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이기 때문에 개수비는 몇 대 몇으로 써야 돼? 1대 3이 돼야 되는 거지. 크로스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이랑 수산화 쓰는데 크로스로서 1은 생략하니까 됐어. 그러면 여기서 3 써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 H만 몇 개인 것 같아? 3개인 것 같아?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이런 경우에는 괄호를 쳐주는 거야. 그리고 얘는 화학식이 뭐가 되냐면 얘는 이제 화학식이 이제 명명은 이제 수산화 알루미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 그래서 얘는 화학식은 요렇게 이제 쓸 수 있다. 그래서 금속 원소가 앞에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나트륨, 염소인데 뿔마니까 그냥 몇 대면? 1대1.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은 쓰고 질산이온인데 얘도 뿔마거든? 그러니까 몇 대면? 1대1. 그 다음에 인산칼륨. 아씨, 인산이 PO4 3-인가? 칼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산이 PO4인데요. 얘가 3-짜리예요.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거든? 그러면 얘가 3배 만나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K3 PO4가 되는 거야. 됐어? 인산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칼륨이온이랑 인산이온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배수로 몇 배수가 많아요? 3배가 많아야 돼. 크로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딘은 알루미늄. 아이오딘인데 얘가 3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크로스. 여기 얼마? 3가 되겠지? 1대1이 제일 쉬워요. 1대1. 자, 그러면 산화납. 자, 납은 PB2 플러스고요. 산소는 얘가 이제 O2 마이너스거든? 그러면 금속 쓰고 비금속 쓰는데 1대1로 가면 되니까 PbO. 됐어? 이게 PbO. 자,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그 다음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러면 NaOH. 특히 얘네는 염기도 나중에 나오니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산화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도 마그네슘 2 플러스 O2 마이너스. 전하랑 같으니까 1대1. 염화은 같은 경우에는 은 플러스 염화이온 마이너스. AgCl 1대1. 그 다음에 아이오딘과 칼륨이온, 아이오딘아이온이거든요.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1대1. 그 다음에 마그네슘 염소인데요. 자, 얘는 2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염화이온은 마이너스지. 얘가 2배 많아야 돼. 그래서 크로스. 그래서 MgCl2.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황산이온이 SO4 2-지. 그 다음에 나트륨은 플러스거든. 그러면은 얘가 2대1이어야 돼. 그대로 Na2SO4 이렇게. Na2.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동해 이온을 외워야 돼. 이온 전하량만 알면, 그러니까 화학식을 외우는 게 의미가 없어. 그 다음에 미쳤다. 과망가니즈. 자, 과망가니즈산은 망가니즈산 이온이에요. 과망가니즈산 이온. 칼륨은 플러스거든요. 어쨌든 간에 양이온을 앞에 써야 돼. 그래서 KMnO4 마이너스. 그래서 다원자 이온은 그냥 몇 개라고 생각하셔라. 여러 개가 모여서 이온 하나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산화 칼슘 참 잘 나와. 수산화 칼슘. 그래서 얘는 2 플러스야. 그 다음에 수산화는 마이너스지. 그러면 얘가 1대2여야 되는데 얘가 2가 되면 H만 2 같으니까 이 경우에 뭐 하셔라? 괄호. 됐어? 괄호. 그 다음에 이제 황화, 은. 그래서 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황화는 2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2대1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 2 쓰고 1 생략. Ag2S. 자, 그 다음에 탄산 마그네슘. 그래서 마그네슘 2 플러스에다가 CO3 2 마이너스. 2뿔 2마니까 1대1이거든. 끝. 그 다음에 이제 브롬이나 암모늄. 자, 암모늄 이온은 NH4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브로미나 이온은 Br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그냥 몇 대면? 1대1.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부터. 납은 PB2 플러스. 질산은 NO3 마이너스거든. 투뿔의 마이너스니까 얘가 2배 돼야 돼. 근데 이 있으면 어색하니까 못 쳐라? 괄호. 괄호. 자, 그 다음에 염화, 구리는 그 다음에 염화인데 얘가 투뿔의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2배 많아야 돼. 그래서 위에 생략. 그래서 CuCl2. 그래서 쫙쫙쫙 갈게. 그 다음에 이제 탄산칼슘 CaCO3예요. 투뿔 투마니가 끝.
그 다음에 이제 황산구리도 구리 SO4. 투뿔 투마니까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화 알루미늄. 산화 알루미늄은, 자, 알루미늄의 산화이온인데, 얘가 3뿔이고요. 얘가 투마예요. 그러면 얘가 최소 공배수로 맞춰줘야 되거든? 그럼 개수비가 몇 대 몇 돼야 돼? 3대 2 돼야 되지? 그래서 크로스 하면 되고, 위에 어차피 전화량은 안 써야 되니까 생략. 한 번 더? 잠깐만, 반대로 썼네? Na2CO3. 그래, 3뿔 투마. 큰일 날 뻔했네. 어휴, 표정으로 알려줬어. 그 다음에 알루미늄. 자, 얘도 알루미늄이랑 탄산인데, 얘가 투마지, 얘가 2, 그 다음에 얘가 3뿔이니까 괄호하고 3. 됐어? 그래서 제일 어색한 거 하나 해볼까?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자. 수산화 말고, 탄산 암모늄 한번 써보고요. 탄산 암모늄 한번 써볼래? 탄산 암모늄. 다원자도 하나 해야지. 자, 가볼까? 자, 탄산 암모늄은 NH4 플러스, 그 다음에 탄산이 CO3 2마이너스라서 2대 1이어야 되거든? 괄호하고, 여기 2, 얘는 지우면 돼.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지? 그래서 예외가 하나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화학식에서 지금 보시면 다 양이온을 앞에다 쓰고 음이온을 뒤에다 쓰는데, 이제 예외가 아세트산만 예외야.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아세트산 이온이 되게 길어요. 이게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세트산 이온이 CH3CO-라서 음이온이 너무 이제 길어가지고 얘를 뒤에다가 쓰진 않고 이렇게 써. 그래서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이랑 아세트산 이온이랑 반응한 거거든. 이 경우에만 잠깐만, 금속 얘만 그래서 CH3COOH 요렇게 써. 보통은 양이온을 앞에 쓰는데 아세트산만 무슨 이온이 앞에 있다? 음이온이 앞에 있거든. 얘만 좀 예외기는 해. 오케이? 그러니까 화학식은 솔직히 말하면 굳이 안 외워도 돼. 외워야 되는 건 뭘 외워야 되는 거야? 이온식을 외워야 돼. 근데 아까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3뿔짜리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금속이온이 이제 플러스냐 2 플러스냐 거기에서 잘 하다 보면 찍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찍을 수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물질이라고 하는 건 전기적으로 이제 중성이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이라서 얘네가 지금 양이온이랑 음이온이랑 결합한 거기는 하지만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결합한 거긴 하지만 이온 결합 물질 자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그래서 귀찮으니까 그냥 계속 해야지. 자,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 얘는 결정 상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라서 양이온이랑 음이온의 총 전하량이 이제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화학식 쓸 때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이제 뒤에 써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이랑 음이온이랑 진짜 수없이 결합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전기적으로 되게 끈끈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대체로 녹는 점이랑 뭐가 높다? 끓는 점이 높아. 그럼 대체로 녹는 점이랑 끓는 점이 높으면 잘 안 녹는다는 얘기였거든? 그럼 실온에서 무슨 상태인 경우가 많을까? 실온에서 그래서 고체인 경우가 많은 거야.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결정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이제 실온에서 고체 상태다. 근데 이제 조심할 거는 웃긴 건 얘네가 근데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기는 해. 되게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기는 한데 웃긴 건 힘을 가하면 잘 부스러져. 그래서 얘는 이제 힘을 가하면 단단하긴 한데 이제 쉽게 부스러지기는 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소금 같은 거 생각하면 딱딱하긴 해. 딱딱하긴 한데 이렇게 빻았을 때 안 부서지는 건 아니잖아. 금속은
안 부서지긴 하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힘을 가하게 되면 한 층이 미끄러져. 한 층이 미끄러지면 요렇게 이제 한 층이 이제 미끄러지면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양이온이랑 음이온이랑 결합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양이온이랑 양이온, 음이온이랑 음이온이가 서로 미는 힘이 생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힘을 가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한 층이 미끄러진다라는 표현이 뭐나? 미끄러지면서 이제 같은 이온 사이에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반발력이 작용해요. 됐어? 그래서 단단하기는 하지만 이제 힘을 갈 때 한 층이 이렇게 밀리면서라고 써야 되겠구나. 미끄러지는 거는 표현이 한국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 층이 밀리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물에 대한 용해성인데 자, 물에 대한 용해성은 대체로 뭐하다? 대체로 크다. 다시 말하면 물에 어떻다? 잘 녹는다야. 대체로.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인데 잘 안 녹는 예외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중학교 때 배웠어요. 이응으로 시작해요. 빵 속에 들어있는 이 친구도 다른 뜻인데 의미 똑같아요. 미안합니다. 앙금이야, 앙금. 바당금 모르느냐? 그래서 앙금. 그래서 안 녹는 친구도 이제 앙금이라 그러지. 혹시 앙금 기억나는 데 3개 있어? 앙금 기억나는 거 3개 있어? 3개? 아, 그럴 수가. 앙금. 중학교 때 배운 앙금에 유명한 거 3개 있는데. 아니야? 그렇지. 저기 여만 하나 있고 하나 더 있어. 2개 더 있어. 이건 뭐 모를 수도 있지. 여만. 흰색. 그 앙금 색깔 외웠어야 되잖아요.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나 외웠어야 되지. 여만. 하나 더. 탄산 칼슘. 탄산 칼슘. 이거 무슨 색? 흰색.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얘도 유명한데 노란색 앙금이고요. 아이오디나납이지. PbI2. 그래서 아이오디나납. 그래서 어차피 근데 얘는 잘 물어보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핵심은 물에 대한 용해성이 대체로 뭐하다? 크다 정도지.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물을 잘 녹고 이게 약간 물 분자의 특수성이기는 한데 이제 물에 이제 들어갔었을 때 이제 양이온이랑 음이온으로 이온화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물 분자 우리 전자점식으로 이렇게 물 생각하면 물은 비공유전자쌍 2쌍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 몇 쌍? 한 쌍 있었던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지? 그러니까 이제 전기적으로는 중성이기는 한데 이쪽에 상대적으로 전자가 쏠려 있고 이쪽에 상대적으로 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온을 물 분자가 둘러싸는 식으로 녹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산소 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음전하니까 전자는 전자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소 쪽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이제 수화됐다라고 표현을 해. 이해갔어? 수화됐다라고 표현해.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성이 이제 대체로 크다. 어차피 저건 안 줘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얘는 별표 전기전도성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참고로 이게 통과 개편되면서 전기전도성이 되게 큰 의미를 차지하겠는데 지금은 고체인데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 고체인데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2글자. 주로 금속. 뭐라 그래? 2글자. 도체라고 하죠? 도체. 그 다음에 고체인데 전류가 안 통하는 물질. 전류가 안 통하는 물질.
부도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절연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이 도체랑 부도체의 중간인 녀석은 절반, 반도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보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체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고체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자, 근데 어디서는 전류가 흐르는 거 되게 중요하다. 액체랑 수용액 상태. 수용액 상태, 전해질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전류가 흘러. 액체와 수용액의 차이는 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달고나와 설탕물이죠. 아니, 그렇잖아요. 설탕을 순수하게 녹이면 달고나가 되는 거죠. 카라멜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달고나는 거기다가 베이킹소다 넣어야 되니까. 수용액은? 용액이라고 하는 건 혼합물을 뜻하는 거야. 물이랑 무지랑 섞여 있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용액은 될 수 없지만 무는 될 수 있어. 액체는 될 수 있어. 녹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이제 있는 이유는 저기 그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 속에 들었을 때 양이온이랑 음이온으로 나눠져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온화됐다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이게 액체나 수용에서는 누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온이 자유롭게 이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릅니다. 참고로 그러면 여기다 전극을 연결했을 때, 자, 이렇게 전극 연결했어. 자, 여기 마이너스 극 연결돼 있고 플러스 극 연결돼 있어. 자, 그러면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갈까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가요. 음이온은요? 플러스 극으로 가요. 그래서 선생님 어릴 때는 그거 있었어. 오렌지에다가 이렇게 전극 뽑아놓고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있었어. 그 오렌지는 누가 먹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해본다. 어쨌든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 자,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잠깐 보면 어쨌든 금속 원소가 보이면, 금속과 비금속 원소가 보이면 이온결합 물질이구나 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염화 나트륨 당연히 소금, 그 다음에 염화 칼슘, 제설제인데, 참고로 제설제는 그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발열 흡열이 넘어왔거든요. 이게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았을 때 열을 방출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설제 쓰고 습기 제거제, 물 먹는 하마 같은 거지.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은 비누,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고, 수산화 마그네슘은 제산제, 그 다음에 탄산칼슘은 달걀 껍데기, 뭐 석회암, 대리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탄산수 나트륨은 베이킹 파우더. 그래서 어쨌든 금속, 비금속이면 뭐다? 이온결합 물질이다. 거기까지 됐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공유결합 물질인데, 공유결합 물질은 뭐? 근데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물질은 다 공유결합 물질이야. 자,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이랑 비금속 원소 사이, 원자 사이의 결합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무엇을 이룬다 기억하셔요? 분자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분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HCl과 NaCl의 차이 어떻게 돼? 이거는 공유결합이고 요거는 무슨 결합이야? 이온결합인데 얘도 1대1이고 얘는 1대1이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1대1은 말 그대로 수소 원자 한 개랑 염소 원자 몇 개? 한 개란 뜻이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의 NaCl은 양이온이랑 음이온이랑 빽빽하게 결합했을 때 얘네들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란 뜻이야? 1대1이니까 미묘하게 달라. 그래서 화학식 보고 분자식 보고, 어차피 뭐 분자식도 화학식에는 들어가는 거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온결합이고 요거는 무슨 결합이다? 요거는 공유결합. 그래서 분자 개념은 완전 다르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분자를 이루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 공유결합도 일종의 뭐라 그럴까? 이게 전기적으로 결합을 한 거긴 한데, 이쪽에 전기 붙는 거긴 한데, 이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원자 간의 결합은 되게 강해. 오케이? 그러니까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 간의 결합은 되게 강한데, 분자랑 분자 사이의 결합은 아무래도 이온 결합에 비해 좀 약해. 그러니까 붙어 있으려고 잘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말장난 조심해야 돼.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가 아니라 이온결합 물질에 비해서 대체로 과학은 절대는 없으니까 녹는 점이랑 끓는 점이 낮아. 이온결합 물질에 비해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자 간의 인력은 강하지만 분자 간의 인력은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녹는 점이랑 이제 끓는 점은 조금 낮아.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서 이거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빠진 것 같긴 해. 고체로 존재하는 애들도 많거든. 근데 이제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야. 왜냐면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고체거든요. 여기는 뭐 액체인 거 별로 찾은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실온에서 액체나 기체인 애들도 많다. 그래서 예를 들면 H2O 같은 경우는 뭐지? 물으니까 액체고, 뭐 예를 들면 질소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기체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하실 건 고체가 없다가 아니야. 포도당이나 탄수화물 같은 것도, 녹말 같은 건 다 고체거든. 설탕 이런 거는 고체거든. 이해 갔니? 그래서 무조건 그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물에 대한 용해성. 쟤랑 비교해서 약간 비교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대체로 낮아. 그러니까 대체로 물에 안 녹아. 근데 여기서 예외 조심해. 여기서 예외 조심해. 특히 누구 예외 조심하시냐면 NH3 누구죠? 암모니아. 물 엄청 잘 녹아요. 그 다음에 HCl 염화수소, 염산 물에 엄청 잘 녹아요. 예외. 얘네들은 물에 되게 잘 녹아. 암모니아랑 염화수소는 되게 조심해야 돼. 그리고 거기 설탕도 나왔지? 예외 설탕까지 쓸까? 등등. 포도당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용해서 낮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전기전도성인데, 전기전도성은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고체일 때 없어요. 그 다음에 액체나 수용액일 때 없어요. 근데 이제 영어 공부하면서 짜증나는 게 뭐가 있다는 얘기야? 예외가 있는 게 짜증나잖아? 고체에서 예외 있어. 하나.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고 지난번에 얘기했어. 탄소 중에 하나야. 고체인데 전기전도성 있는 놈 한 놈 있어. 한 놈. 누구? 흑연. 흑연. 그래서 흑연은 예외고, 그 다음에 액체나 수용액인데 예외가 또 있어. 근데 위에 있어. 위에 써있는 저 두 놈 누구랑 누구게? 암모니아랑 염화수소. 그래서 얘는 조금 예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탕 같은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리면 설탕 분자가 다닥다닥 이제 붙어 있어서 고체가 되는데, 문제는 이 녀석이 물에 녹았어. 물에 녹으면 이게 설탕 자체로 물 속에 섞여 들어가거든. 그러면 문제는 얘는 이 분자는 기본적으로 전기적으로 보니 중성이잖아. 전하를 띠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 얘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유는 수용액에서도 무슨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하를 띠지 않는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하고 이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암모니아랑 염화수소는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이랑 뭐로 분해라고 하면 안지. 수소이온이랑 염화이온으로 이온화되지. 수소이온, 염화이온 이온화되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산화환원에서 하겠지만, 산염기에서 하겠지만, 얘가 이제 물 속에 들어가면 암모늄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요. 이렇게. 100%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쟤는 이제 전기전도성이 얘네들은 이제 전기전도성이 고체에도 없고 액체 수용에도 없지만 항상 누구를 조심해라? 예외를 되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개편된 거 통과해서 포커스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전기전도성에 포커스를 두더라고요. 저거 세 개를 우리가 물질을 구별을 하는데 이제 전기전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분류가 3개가 나오거든. 하나는 금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속 플러스 비금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비금속. 거기까지 했니?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전기 전도성을 비교를 하면 일단 금속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유로운 전자가 있어. 무슨 전자라고 하게? 자유로운 전자니까 자유전자거든요. 자유전자가 있어서 얘는 고체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있고요. 액체나 수용해. 어차피 얘네도 이온되니까 있어요. 여기까지 됐니? 근데 만약에 금속, 비금속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뭐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뭐 탄산칼슘 이런 친구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무슨 결합 친구게? 요거는 이제 이온 결합 친구잖아. 고체일 때는 없어. 액체나 수용일 때는 있어. 왜냐하면 뭐가 존재하니까? 이온이 존재하니까. 근데 이제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고체도 없어. 액체 수용에도 없어. 근데 누가 있어? 예외가 있다고. 그래서 비금속인데 고체일 때 전기전도가 있는 애가 누구고? 흑연이고, 그 다음에 비금속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전도가 있는 친구가 예외가 암모니아랑 뭐 염화수소 같이 이온화하는 몇몇의 친구도 있죠? 이런 애들. 산이랑 염기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요런 애들은 예외다. 그래서 요새는 좀 전기 전도성이 조금 잘 나오는 특징이긴 해. 그래서 금속까지 이제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69쪽 가시면 자 이제 공유결합 물질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제 표 나왔는데 에탄올, 뷰테인, 설탕, 아스피린 이제 나왔지.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소가 지금 얘네들 셋의 구성원소가 탄소, 수소 다 비금속들이죠. 그래서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이나 술 뭐 저렇게만 이제 쓰긴 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뷰테인, 프로페인, 메테인 이런 애들 다 탄소랑 수소만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뷰테인은 우리가 부탄가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대용 가스레인지.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은 조미료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 자, 그 다음에 아스피린은 아세틸살리시산. 그래서 이런 약품. 그래서 어쨌든 비금속들 돼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다. 그래서 거기 넘어가시면 이제 결합의 종류에 따른 물질의 전기전도성하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구별해줘야 되는 게 소금이랑 염화구리를 묶어줘야겠지. 왜냐면 소금이 왜 소금이라고 나왔냐? 소금이니까. 얘 염화나트륨, 염화구리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통적으로 고체일 때는 전기전도성이 아예 네 물질 다 없는데 소금이랑 염화구리는 이온결합 물질이라서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이 있고 설탕이랑 포도당은 공유결합 물질이라서 전기전도성이 없더라. 됐는가? 자, 그래서 이제 요 다음 파트가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 그래서 이제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역학적 시스템을 하는데 뭐 일단은 뭐 그냥 뭐 말씀드리면 금속이 솔직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은 공유결합 물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타임에 할 게 이제 규산형 광물인데 규산형 광물은 규소랑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형 삼연체에 이제 다른 양이온을 결합하거나 하는 건데 일단 규소나 산소가 비금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공유결합인 경우다. 그 다음에 이제 질소는 당연히 공유결합. 대기의 78% 반응성이 질소는 공유결합인데 무슨 결합 외워야 된다 그랬지? 삼중결합 외워야 돼. 얘는 삼중결합. 자, 그 다음에 이제 물 같은 경우에도 H2O니까 수소, 산소니까 공유결합이죠. 그래서 사람 몸의 70%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물질이고요. 이제 생명체에서 이제 비열이 커서 체온을 유지하거나 기화열이 커서 체온 조절에 용이하고 화학결합을 할 때 들어가거나 빠져서 화학결합을 이제 돕고 등등등등.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호흡생이다. 어쨌든 얘네들 다 공유결합 물질. 어쨌든 이 지구 시스템에 존재하는 물질은 어쨌든 셋 중 하나야. 금속 물질, 공유결합 물질, 무슨 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 거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빈출 자료 보기. 그거는 한번 잠깐 해봐. 자, 갑시다. 자, 일단 A랑 B가 수용액 상태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B가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소금이고요. A는 설탕. 자, 그래서 1번에 A는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맞고
2번에 B는 수용해서 이온 존재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공유결합 물질은 이온 결합 물질에 비해 녹는 점이 낮습니다. 녹는 점이 높다가 아니라 낮아요. 그 다음에 에탄올, 뷰테인은 다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거든요. 공유결합이니까 A 맞고요. 염화, 칼슘, 수산, 나트륨, 금속 원소 있는지 확인해야 돼. 걔는 맞고, 그 다음에 이 실험으로 A와 B의 화학결합 종류를 구별할 수 없다가 아니라 구별할 수 있다가 맞지. 됐어. 자, 그래서 잠깐 앞으로 오셔서 얘는 거기 요 느낌 좀 풀고 가자. 거기 230에서 268번에 거기 빈출이라고 붙은 거 있지. 빈출 맞나? 빈출이 중요한가? 아, 빈출이라고 붙은 거 좀 잠깐 풀어봐. 일단 거기 내가 다 불러줄게. 자, 234번. 자, 234번에 5번이랑 6, 234에 5, 236에 6. 6. 일단 그냥 한 문짝 갈게. 237번에 4번, 237번에 4번, 238번에 3번. 3번. 자, 241번에 5, 241번에 5. 자, 그 다음에 쭉 넘어서 251번, 251번에 2번, 253번에 4번, 5번, 253번에 5번. 자,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255번에 3번, 255번에 3번. 그 다음에 264번에 5번, 7번. 5번, 7번. 됐죠? 일단 앞으로 와볼게요. 자, 앞으로 오셔서 애매하거나, 자, 일단 몇 쪽 오시냐면 58쪽 와보자. 자, 58쪽에 질문. 58쪽에 질문.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9쪽에 질문. 여기까지는 아직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괜찮지? 자, 그 다음에 60쪽. 자, 60쪽에 질문. 60쪽 어디 보자. 틀린 거 없나? 안 보이네. 여기까진 괜찮네. 자, 넘어가셔서 자, 그러면 61쪽에 230지 238 얘는 괜찮아? 옆에 239, 240 한번 해볼래? 거기 239랑 240 한번 볼게. 자, 239번에 자, 이거는 이온 결합이지? 이온 결합이고 이거 오늘 지금 방금 한 거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얘는 x2y여야 되죠? 됐어? 쟤는 그래서 x2y 그래서 x2y가 맞고 그 다음에 x는 전자를 한 개 있는 친구니까 몇 쪽 원소가 맞아? 이온 이게 1쪽 원소가 맞고 그 다음에 y는 전자를 2개 얻었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6개지. 몇 쪽인 거 맞음? 16쪽인 거 맞지? 조심가 디귿 조심해. 왜냐면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양이온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리튬으로 그리면 얘가 지금 전자를 하나를 이루면 전자 껍질이 몇 개가 없어져. 전자가 있는 전자 껍질이 줄잖아. 근데 문제에서 얘가 같은 주기 원자라고 했기 때문에 X랑 Y에서 전자 껍질 수가 같지는 않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N개면 얘는 몇 마이너스면? N-1개 돼야 돼. 그거 양이온들은 좀 조심해라. 그 다음에 240번 알칼리 금속 혹시 기억해? 얘도 그냥 한번 오는 김에 가면 자 얘도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이고 알칼리 금속은 몇 쪽 되는 거 좋아하니? 몇 쪽이래 몇 가 이온 되는 거 좋아하냐면 1가양 이온 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M은 플러스고 산화이온은 2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 M2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M2 왜냐면 알칼리 금속은 다 1가 양이온 되니까 거니까 M2O. 그러면 이거 개수 맞추기는 우리 이거 조금 몇 번 했었지? O2 앞에 1로 맞추려면 여기 O2 앞에 1로 맞추려면 여기가 2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1은 생략기는 일단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몇이 들어가야 돼? 여기는 4가 되겠지? 그래서 A랑 B랑 C랑 더하면 7 되는 거 맞고 니은 틀렸어. M2O야.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과 산소의 반응 당연히 이온 결합 물질이지. 왜? 금속과 비금속이기도 하고 무슨 이온이기도 하니까 양이온이랑 음이온이기도 하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 맞아요.
그래서 얘는 3번. 자, 넘어가서 자 62쪽 241번은 괜찮나? 그러면 거기 244번 한번 만들어봐. 244번. 이게 이온식을 생각하면 조금 쉽거든. 자, 리튬은 뭐지? 일단 여기서 이온 결합 만들라는 얘기잖아. 그치? 리튬은 양이온 되니까 리튬은 뭐 돼? 플러스, Mg는 2 플러스, 산화이온은 16쪽이니까 2 마이너스, 플로린 마이너스죠? 17쪽이니까. 17쪽이니까. 그러면 리튬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몇 종류? 2종류 있거든? 리튬이랑 산화이온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이온 결합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 해서 산화 리튬 하나 가능. 그 다음에 리튬이랑 플로리나 이온 해가지고 플로리나 리튬 하나.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랑 산소에서 산화 마그네슘 하나.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랑 플로린 해가지고 MgF2. 플로리나 마그네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4가지. 아유 졸려. 아유 졸려. 자, 넘어가셔서. 자, 그 다음에 63쪽에 자, 63쪽에 요것도 시켜봐. 아니야, 245번은 숙제로 괴롭혀야지. 자, 그 다음에 미안. 뒤에 넘어서 64쪽. 64쪽에 253번. 걔는 괜찮니? 걔는 괜찮아. 251번은? 251번은 괜찮니? 참고로 251번에 A는 수소 이온이고 B는 무슨 이온이죠? 수소 이온이네. 수소 원자고 B는 질소 원자지. NH3 되는 거야. NH 암모니아가 되는 거고 단일 결합이 몇 개? 단일 결합이 3개. 단일 결합이 3개. 그 다음에 디귿 조심해라. 얘는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이온이 된다는 표현 다 틀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254번은 됐고, 253번은 됐고. 그 다음에 65쪽. 자, 65쪽에 255번. 65쪽에 255번. 괜찮니? 그러면 거기 65쪽에 259번 한번 풀어볼래? 259번 한번 풀어봐. 자, 일단 A 보자. 자, A는 누구니? 1쪽이니까 얘는 수소. 그 다음에 2주기 1쪽이면 누구? 3번이거든요. 3번. 얘는 리튬. 그 다음에 이제 3주기 2족이면 얘는 마그네슘. 그 다음에 3주기 13족이면 알루미늄. 자, 그 다음에 3주기 17쪽이면 3주기 17쪽. 얘는 염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조심할 거는 공유 결합 물질이니까 누구 다 빼야 돼. BC 들어간 건 다 빼야 돼. BC 들어간 거는 다 빼야 돼. 모두 빼야 돼. D 들어간 것도 빼야 되지. 완전 간단하죠. 그러니까 공유 결합은 무슨 원소만 있는 거 찾으면 돼요? 비금속 원소만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 주기표 얘기했지만 몇 주기 몇 쪽에 누구까지도 나와야 돼. 이해갔는가? 좋아. 그 다음에 264번. 264번.
지문 없니? 264. 괜히 지문을 강요하나? 좋아. 그러면은 너무 아예 넘어오셔서 거기 270쪽으로 아예 와봐. 70쪽. 70쪽으로 오셔가지고 70쪽에 아예 오셔가지고 거기 270번부터 좀 풀고 넘어가야지. 270에서 200 몇 번이야? 291에 빈출자 붙은 거 풀어봐. 여기에 빈출. 요거 한번 풀어봐. 자, 보자. 자, 273번. 자, 273번. 자, 273번에 3번. 자, 273번에 3번. 그래서 3번, 273번 니은은 조심하십시오. 분자를 이루는 건 공유결합이니까 조심해야 돼. 공유결합이니까 조심하시고, 275번에 6번. 275번에 6번. 액체랑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니까 6번만 맞아. 그래서 이온결합물질 전기전도성 되게 특화해서 기억하시고 280번, 280번에 2번. 280번에 2번. 280번에 이제 2번. 그 다음에 284번에 3번. 284번에 3번. 녹는 점, 끓는 점으로 고체 액체 찾으시면 되고 전기전도성을 액체에서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87번에 7번. 287번에 7번. 질산칼륨은 이온결합이니까 A가 아니라 B여야 돼. 그 다음에 288번에 4번. 288번에 4번. 289번에 1번. 289번에 1번. 288번에 4번.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됐고. 근데 여기 질문할 거 있니? 못 보. 288번 보시면 지금 수산화나트륨, 설탕, 염화구리, 녹말인데 일단 여기서 조금 찍고 갈 수 있는 게 수산화나트륨이랑 염화구리가 이제 이온결합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녹말이랑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이죠. 얘네들 모든 공통점은 금속 원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고체에서 전기전도성은 없어야 돼. 그래서 기억은 그냥 다 없음이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염화구리,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 있고 설탕, 녹말 없고, 그렇게 차이. 그래서 기억에 수산화나트륨과 염화구리는 기억에서 다 없어야 돼. 고체에서의 전기전도성은 몽땅 없다. 고체에선 전기전도 몽땅 없고, 그 다음에 설탕 수용액이랑 녹말 수용액에 전하를 띠는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온이 존재하지 않고 분자로 존재하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염화구리 수용액에 전원장치 연결하면 염화이온은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으로 가고 구리온은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답은 4번. 잠깐 그거 290번 하나만 하고 조금 쉬면, 자, 290쪽 넘어자. 290번. 자, 거기 이제 세 가지 물질이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탄올, 염화칼슘, 흑연인데, 흑연이 나왔구나. 흑연 조심해라. 흑연은 비금속 원소, 공유결합으로 된 건 맞거든. 근데 유일하게 고체 상태 전기 전도도가 높죠. 그래서 고체 상태 전류가 흐르는가? Yes. 가는 흑연. 여기서 흑연 대신에 금속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 갔니? 뭐 철이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금속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흑연은 항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는 이온 결합 물질 찾으라는 거니까 나가 염화칼슘, 다는 에탄올. 그래서 가랑 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가도 비금속. 물론 분자로 존재하진 않지만 다 같은 경우는 비금속. 그래서 같은 종류의 화학결을 형성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이온결합 물질이고, 그 다음에 다는 에탄올이니까 이제 알코올의 성분인 거는 맞지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5번. 거기까지 됐니? 우리 10분만 쉬자. 예. 그래서 좀 너무 많이 하긴 하는데. 갑시다잉.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이제 원소의 생성까지 했고 화학결합 했으니까 이제 지각이랑 생명체 구성물질 결합 규칙성 그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얘도 앞에 거에서 복습이에요. 복습. 조금 추운가? 자, 일단 원소 생성부터 복습. 자, 일단 처음에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수소와 헬륨은 언제 생겼지? 이제 빅뱅 할 때 생겼어. 빅뱅, 이제 우주 초기에 빅뱅 핵합성은 생겼어요. 이거는 그냥 이제 머리 이제 계속 넣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헬륨에서 탄소 혹은 산소까지, 산소라고 하면 되지. 철까지 그래, 철. 자, 헬륨에서 철까지. 자, 헬륨에서 철까지는 별 안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핵융합 반응. 앞에서 또 이제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얘는 이제 초신성 폭발. 요거 이제 앞에 과거에서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원소가 생겼어. 그래서 원소가 생긴 다음에 이제 원소들 간에 원자들 간의 결합을 하는데 이제 금속들은 이제 금속 결합하고 금속과 비금속은 이온 결합하고 비금속은 공결합해서 물질이 생겼다까지 이제 한 번 쫙 돈 거야. 그러면 이제 지각이랑 생명체를 이제 구성하는 이제 물질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일단은 지구로 먼저 오시죠. 지구. 자, 일단 지구 내부 구조는 어차피 다음 시간인가 다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대충 그리면 너무 대충 그렸네. 일단 지구 껍데기는 뭐라고 하지? 지각. 그 다음에 요 안에 멘틀. 그 다음에 요 안에 얘가 이제 핵이죠. 그래서 바깥쪽에 외핵, 안쪽에 내핵이야. 이거 예전에 했던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지구 생성 과정에서 미행 성체 충돌, 마그마 바다, 멘틀과 핵의 생성, 그 다음에 원시 지각, 그 다음에 원시 바다, 그 다음에 생명체의 나타남까지 이제 했었었는데, 일단 지구 같은 경우 이제 멘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뭐로 되어 있냐면 주산염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산소로 되어 있는 물질이야. 그 다음에 핵은 철과 니켈 등의 이제 금속 등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핵심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거는 결국은 뭐다? 철이야, 철. 철이 제일 많아. 오케이? 근데 안 보일 뿐이야. 그럼 이제 지구를 이루는 껍데기 중에 제일 많은 거는 뭐냐? 산소, 규소 순서지. 그래서 여러분 지구 구성 원소 순서는 외우셔야 돼요. 됐어? 지구 구성 원소 요 순서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저거는 이제 외우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지구의 그 껍데기를 이루는 부분. 그래서 요거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데, 일단 지각의 구성 원소 중에 많은 거, 옛날에는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어릴 때, 기억도 나지 않는, 그땐 지각의 구성 원소를 원소교로 외웠거든. 오시, 알페, 카나, 크마 이렇게 외웠거든요. 오시, 목에 오, 산소, 시, 규소, 알, 알루미늄, 페,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렇게 외웠거든. 그래서 오시아베 카나크마 이렇게 이제 외웠는데, 여러분 어쨌든 산소랑 규소가 가장 많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여기는 산규, 알철, 칼마거든. 힘들어. 근데 어쨌든 핵심은 산소랑 뭐가 제일 많다? 산소랑 규소가 제일 많아. 산소랑 규소가 제일 많아. 그래서 지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랑 이제 규소가 되게 많다. 요거 이제 기억하시고, 참고로 바다는 대부분이 물로 돼 있잖아. 그 무슨 원소가 제일 많겠어? 물. H2O니까 산소가 제일 많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소야. 그러니까 산소수. 물 생각하면 돼. 물, H2O, 질량비거든요. 대기에 제일 많은 원소는 뭐게? 대기? 78% 질소가 제일 많고 21% 산소. 요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할 거는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인데, 생명체는 이루는 원소라 하기 전에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을 먼저 알죠. 이게 통과는 계속 풀어보시면 느끼실 수 있지만 말장난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명체를 이제 이루는 물질인데, 자,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거. 물질. 허허. 물이 제일 많지. 됐니? 두 번째 많은 거 혹시 뭔지 알아? 두 번째. 고기에 많아.
단백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받는 거. 맛있어. 고기의 맛은 요 맛이래요. 원래 그 옛날에는 혀에서 느낄 수 있는 게 5가지라고 했지? 요새는 6가지야. 무슨 맛, 무슨 맛, 무슨 맛, 무슨 맛, 무슨 맛이게? 세상에.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그 다음에 감칠맛, 그 다음에 기름맛이에요. 기름맛. 고기의 맛은 기름맛이에요. 그래서 고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마블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합해서 지질이라래. 지질. 그 다음에 많은 거는 이제 DNA, RNA, 핵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무기염료와 탄수화물이네. 자, 우리 중학교 때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나 보자. 자, 일단 물은 알지. 물은 분자. 물, 분자. H2O야. 그치? 단백질 무슨 원소로 돼 있어? 이것도 한 글자로 외우라고 하긴 해. 너네 시고를 한자로 원래. 됐다. 촌이죠, 촌. 탄소, 수소, 산소, 질소예요. 아니, 외워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지질은 뭐로 돼 있게? 지질. 여기서 하나 빼면 되는데. 탄소, 수소, 산소야. 됐어? 그 다음에 핵산은 아직 안 했지만, 핵산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이다. 그 다음에 무기염류는 됐고, 무기염류 뭐 칼슘, 철, 나트륨 이런 걸 무기염류라고 하니까 탄수화물인 이유는 탄소 플러스 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CHO예요.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건 뭘까? 자, 물질은 됐으니까 원소. 그러면 지금 공통적인 게 보일걸? 지금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게 보일걸? 산소가 제일 많아.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거. 탄소일 것 같아? 수소일 것 같아? 탄소가 더 많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개수로는 수소가 많을 수 있겠지만 너무 어때? 가벼워. 그래서 질량비는 산소,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질소 순이야.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두 개는 기억하셔요. 거기까지 됐니? 그러면 지금 공통점으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랑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랑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니? 산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각과 생명체는 산소가 제일 많나. 근데 문제는 산소도 반응성이 큰 친구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단독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다른 원소랑 결합을 해서 화합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거 규소랑 탄소거든? 자, 얘네도 공통점이 있는데 규소와 탄소. 모르겠는가? 모르겠는가? 둘 다 14족이에요. 50년대 싸고 니네 아니야. 그러니까 시시하다의 탄소 규소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도 같은 족 원소야. 14족. 이해 갔어? 그러니까 지각과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거 산소 꼭 기억해야 돼. 지각이야. 여기서 지구 안 돼. 지각이야. 지각에서 제일 많은 거는 산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건 규소. 생명체에서 두 번째 많은 거는 탄소인데 둘 다 몇 족이다? 둘 다 이제 14족이야. 거기까지 됐니? 그래서 어쨌든 산소는 이제 반응성이 되게 크다. 그래서 거기 이제 순서대로 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 지각이라고 한 거는 이제 암석으로 된 지구의 겉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지각은 그럼 뭐로 돼 있어? 라고 물어보면 암석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석은 돌이에요. 돌. 무슨 암. 근데 이제 돌도 보면 돌을 이루는 알갱이가 있죠.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게? 광물이라 그래. 됐어? 광물을 이루는 물질을 뭐라 그러게? 얘가 원소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지각은 암석, 암석은 광물, 광물은 원소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뭐 아까 뭐 승무에 더 쓰지만 산규와 액체 칼나 칼마라 그러잖아.
산소랑 규소랑 합해서 70%가 넘어. 그래서 이제 광물 같은 경우에도 여러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건 맞는데 이 광물도 92% 정도 92%가 왜 나와? 이렇게 많이 나와? 90% 맞는 것 같은데? 90%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규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 광물로 되어 있어. 무슨 광물? 규산형 광물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규산형 광물이에요. 뭐 저렇게 쓰냐? 됐니? 그래서 규산형 광물은 규소와 산소를 기본 단위체로 해서 나머지 이제 물질들, 나머지 원소들이 결합한 게 규산형 광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규산형 광물 같은 경우에는 규소와 산소로 구성되지 않은 광물인데, 요거 이제 대표적인 예가 CaCO3, 탄산칼슘으로 구성된, 혹시 그 이름도 유명하나? 방해석이라고?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기억나니? 기억나?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거 하잖아요. 활석이와 방용이가 인자 없는 석황이를 감금했다. 이런 거 안 하나요? 모스 굳기게 하면서 막 활석이랑 섞고. 그래서 1학년 때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해석. 됐어? 방해석. 그 다음에 이제 광물이면서 암석. 이건 진짜 열외지만 뭐 암석 같은 경우에는 뭐 세 개도 나눈다. 뭐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으로 나눈다. 뭐 화성암 같은 경우 화산암이랑 심성암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었었지요? 등등등등 등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건 산소랑 규소고요. 산소랑 규소가 모여서 생긴 광물이 무슨 광물? 규산형 광물이야. 그래서 규산형 광물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에서 지금 여기서 체크를 조금 하면 왜 저렇게 아래쪽에다 썼을까? 지금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지금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원소가 있어요. 무슨 원소지? 탄소가 들어있지. 그래서 이 친구들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나머지 원자들이 화학결합해서 되어 있는 물질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들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탄소화합물이라 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나일론이라던가 뭐 폴리어빈 이런 거 다 탄소화물, 뭐 이런 거 석유도 그래서 탄소화합물 중에서 우리가 생명체를 이루는 탄소화물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게? 유기물이라 그래요. 유기물 들어봤지? 그래서 얘네들은 유기물.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 그래서 나머지 물이랑 무기염류 유기물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기물이라고 얘기해. 거기까지 됐어? 요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각이랑 생명체. 오늘 여기만 나갈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만 나갈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지각하고 오늘 생명체하고 다음 외울 거 되게 많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규산형 광물부터 가는데 일단 규산형 광물의 단위체는 규산염 삼연체라 그래. 규산염 삼연체. 그래서 규산염 삼연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규산형 광물을 구성하는 단위체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규소부터 봐야 돼. 이제 규소는 실리콘. 자, 몇 쪽이며? 14쪽. 몇 쪽이니? 3주기 14족이야. 3주기 14족 원자과 전자 몇 개? 자, 원자과 전자 4개. 자, 그러면 밖에 8개 채우고 싶으니까 몇 개의 공유결합까지 할 수 있겠어? 4개의 공유결합까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 규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유결합 4개를 형성을 이제 하는데요. 공유결합 이제 4개를 이제 형성하는데 지금 중심이 이제 이게 규소에다가 공유결합 4개를 형성을 해서 이쪽에 산소, 요쪽에 산소, 요쪽에 산소, 요쪽에 산소 이렇게 해서 이체 구조로 무슨 면체를 이루고 있게? 말 그대로 삼연체를 이루고 있거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규산염 삼연체라고 얘기해. 거기까지 됐니? 규산염 삼연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다. 짝대기로 그려지면 뭐라 해서 다 이렇게 줄로 연결하면 다 공유결합이에요. 줄로 연결하면 다 공유결합이고 잠깐 다시 그려야겠다. 잠깐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심의 규소 하나에 산소 4개 이제 공결합되어 있고, 조심할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안정한 상태로 되어 있거든. 안정한 상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 바깥 껍질 몇 개씩 채워져 있다는 얘기. 다 8개씩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해다 보면 얘네가 실은 양전화가 될 수가 없어. 음전화가 돼. 왜냐면 다 전자를 뭐 하고 싶어 하거든. 얻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거든. 그래서 일부는 공유결합하고 일부는 전자를 얻어서 실제로 얘는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 SiO4-야. 이거는 식선화. SiO4-. 이게 전화량 생각하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게 잘 생각해봐. 산소는 전자 몇 개 얻고 싶어 해? 2개 얻고 싶어 하니까 4개면 8개 얻고 싶은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규소는 전자를 몇 개 잃으면 나이스하거든요. 4개를 잃으면 나이스하거든요. 그럼 더하고 빼면 몇 마이너스 되니? 4 마이너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그냥 합이기는 한데 일부는 공결합하고 일부는 이제 전자를 얻고 해서 안정한 상태. 별로 그리고 싶진 않다. 별로 그리려면 그릴 수 있는데 별로 그리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SiO4-야. 그래서 조심할 거는 규산염 삼연체는 그래서 전기적으로 음전하를 띠는데, 문제는 얘는 마이너스 전하이지만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건 전하를 안 띠거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규산염 광물은 전기적으로,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그러면 규산염 삼연체가 이렇게 전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산화이온들이 있는 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2가지를 병행해서 결합을 해. 첫 번째는 금속 양이온이랑 이온 결합을 하던가, 예를 들면 이제 철이온이나 마이너스 그 마그네슘 이온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중학교 때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밝은 게 무거워요, 어두운 게 무거워요? 아직 중학생이죠? 그냥 찍어. 자, 밝은 게 무거울까, 어두운 게 무거울까? 그럴 것 같지? 어두운 게 무거워. 철이 많잖아. 밝은 애들은 투명해. 투명하고 산소나 규소 같은 가면 금속 양이온을 결합하거나, 아니면 지금 산화이온들이 많은 게 문제거든. 산소들이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서 여기서 이유탄 규산염 삼연체랑 뭐를 하냐면 산소 원소를 공유하는 산소 공유 결합을 해. 근데 여기서 금속 양이온과만 결합할 수도 있고 산소 공결합만 할 수도 있고 둘이 섞어서 반응할 수도 있거든. 이해 갔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면 뭐가 되냐면 규산염 광물이 돼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그 말도 안 나네. 조암광물이라고 해가지고 기억 안 나지? 절대 기억 안 나지? 장석, 석역, 휘석, 흑음목, 각성석, 감랑석 뭐 이런 거 기억 절대 안 나지? 역시. 뭐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규산염 삼연체, 그래서 이제 거기 다른 말로 SiO 삼연체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심에 14족인 이제 규소가 중심에 있고 산소 원자들 공결합해서 얘는 이제 음전하지만 어쨌든 이유탄 규산염 삼연체가 양이온이랑 결합하던가 산소 공결하던가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규산염 광물을 이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규산염 광물이 이제 종류가 좀 많죠. 나도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너무 오래됐다. 아니, 기억이 안 나. 내가 초등학교를 나는지 국민학교를 졸업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분명히 나 학교 들어갈 때는 국민학교를 입학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졸업하기 전에 국민학교를 졸업했는지 초등학교를 졸업했는지 어쨌든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규산염 삼연체가 이제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산염 광물을 만든다. 그래서 규산염 광물 같은 경우에는 그 표 있죠? 표 별표. 그냥 그 표 다 외워야 돼. 그 표 다 외워야 돼. 공유산소 어쨌든 다 외워야 돼. 자, 얘는 이제 다 외워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규산염 광물의 이제 결합 구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규산염 광물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어떻게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4종류로 나누고 5종류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독립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사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사슬,
그 다음에 판상, 그 다음에 망상. 구조해가지고 이제 규산형 광물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약간 입체로 생각을 할게. 그러니까 위에서 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규소는 이제 안 그릴게요. 규소는 안 그리고 지금 요렇게 정사면체 위에서 본 거야. 그래서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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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빨간 거는 산소다.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 하나에 여기에 이제 이가 양이온 있죠. 금속량이 2+짜리 양이온 2개가 결합한 게 독립형이에요. 왜 독립형이냐? 한 개니까 독립형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단사슬은 어떤 상황이냐면 단수 복수의 상황이거든. 그러면 얘는 사슬이 몇 개란 뜻이게? 한 개란 뜻이고 얘는 사슬이 2개란 뜻이야. 2개. 그래서 단사슬 같은 경우에는 이유탄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를 공유 결합했어. 그래서 산소, 산소 요렇게 이제 공유 결합을 해가지고 산소가 저런 식으로 사슬이 하나면 단사슬.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또 양이온으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럼 복사슬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 단사슬이 몇 개예요? 단사슬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됐어? 딱 이렇게 딱 2줄이 있는 거야. 2줄이 있어서 산소, 산소 요렇게. 자, 됐어? 자, 그럼 판상은 어떻게 되게? 판상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이렇게 2줄만 결합시켰잖아. 그러면은 몇 줄 이상이면 되게? 3줄 이상인 거지? 2줄 안 돼요. 3줄, 4줄, 5줄에서 이렇게 판으로 연결된 거지. 그릴 수 있을까? 얘 너무 가깝게 그렸다. 에이 몰라. 이런 느낌? 쫙쫙 평면 구조야. 그래서 대신 그렇게 산소, 지금 빨간색은 아유 이게 잘못 적었다. 산소. 뭐야? 됐어. 잘 찍었어. 됐어? 여기 판상. 그 망상은 어떻게 되게? 망상은 요 위에 한 겹을 더 쌓으면 돼. 그러니까 판상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판이랑 이 판 사이에서는 산소 공유결합이 없는 거거든요. 오케이? 망상은 얘랑 얘 사이에 산소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판이 아예 여러 개 겹쳐서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아예 무슨 구조라고 보면 된다? 입체 구조야. 이거 그리는 선생님들 있다? 난 못 그려. 알지? 저 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못 그려요. 어쨌든 얘는 이제 입체. 거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유탄 규산염 사면체랑 이오탄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공유결합을 하지 않아. 아예 안 해. 근데 지금 단사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가 양옆에 2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지. 양옆에 2개. 그래서 얘는 산소 공유결합 개수가 2개야. 그 다음에 복사슬 같은 경우에는 왜 1개라고 되어 있냐? 아, 이웃한 거 1개? 2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복사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들에 따라 다른데 이 친구들은 공유 산소수가 2개거든요. 왜냐면 이쪽은 결합 안 하니까. 근데 아까 떨궈가지고 다 난리가 났네.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 공유 산소수가 하나, 둘, 3개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산소 공유합이 이유탄 규산염 산소 공유 얘는 2개에서 3개야. 규산염 사면체 하나다. 됐어? 3개. 그 다음에 그럼 판상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옆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셋. 얘는 3개.
근데 이제 규산염 삼연체 산소가 4개가 있잖아. 얘는 완전 4개를 공유한 상황인 거지. 이렇게 돼. 근데 이게 공유하는 산소의 공유 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좋으냐면 부서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풍화되거나 침식에 강해요. 그러니까 풍화되거나 침식되지 않는다. 거기까지 됐니? 그래서 이제 왜냐면 결합이 되게 강해서 그래.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규소와 산소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규소 하나당 산소수를 사면 얘는 1대4 하다 보면 이렇게 돼. 전체적으로 세면 그 다음에 얘는 1대3 그 다음에 계산하기 좀 애매하지만 얘가 4대11 그 다음에 얘는 전체적으로 규소와 산소의 비가 2대5 그 다음에 얘는 1대2가 돼. 이렇게. 얘까지는 근데 문제 잘 안 나오긴 하거든? 근데 어쨌든 망상으로 갈수록 이유타는 규산염 삼연제끼리 산소 공결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힘을 가했을 때 특정한 패턴이 없이 부서져 나와.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깨짐이라 그래. 깨짐. 근데 이제 단사슬이나 복사슬 같은 경우에는 얘네끼리는 결합이 센데 주변 애들이랑은 세질 않아서 요 모양대로 좀 부서져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반듯한 면이 부서지면서 힘을 가했을 때 떨어져 나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쪼개짐이라 그래. 그래서 이 친구는 충격을 가하면 그 반듯한 면이 2개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두 방향 쪼개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슬도 쪼개짐. 그래서 이 친구도 두 방향. 참고로 판상 같은 경우에는 얘가 판으로 겹겹겹겹겹 쌓여져 있기 때문에 얘는 이 한 면이 반듯한 면을 보면서 떨어져 나오거든. 그래서 얘도 쪼개짐인데 얘는 한 방향 쪼개짐이고 조심할 거는 이제 망상 구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오히려 그 독립형이랑 비슷하게 얘네들은 결합이 다 세기 때문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깨짐을 보이는 친구도 있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규소 대신에 금속이 들어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쪼개짐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누구를 외워주셔야 되냐면 광물을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독립형 구조를 가지는 광물 하면 감람석이에요. 그래서 감람석에 깨지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감람석.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사슬 광물은 휘석. 그 다음에 이제 복사슬은 각섬석. 그 다음에 판상은 흑은모. 참고로 백운모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망상에서 깨지는 친구는 석영입니다. 참고로 석영만 모이면 그 돌을 뭐라 그래? 수정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모래 반짝반짝하지? 석영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참고로 얘는 장석은 그 도자기 만드는 흙이야. 도자기 만드는 흙. 요렇게 이제 보실 수 있다. 그래서 넘어가 보자. 거기 이제 79쪽에 자세히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표가 잘려 있냐? 표정이 되게 표가 잘려 있냐? 그래서 결정형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 이제 광물이 굳어졌을 때 갖는 규칙적인 겉모양인데 걔까지는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감람석, 휘석, 각섬석은 기둥 모양 그러니까 길게 만들어지고요. 흑은모 같은 경우엔 육각판 모양 얇은 육각판 그 다음에 이제 석영은 육각기둥 육각기둥 옛날에 진짜 옛날에 그래 이렇게 생긴 게 석영 나름 잘 그리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장석 같은 경우에 이제 두꺼운 판 해가지고 막 대충 막 이렇게 그리던 거 되게 기억난다. 됐어?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얘네들 기본 단위체는 무슨 삼연체? 규산염 삼연체. 그래서 규산염 삼연체를 기본 단위체로 해가지고 양이유결합할 수도 있고 양이온이나 이유탄 규산염 삼연체랑 공결합할 수도 있고 그냥 공결합만 할 수도 있고. 됐어? 그거에 따라서 규산염 광물 이렇게 나눠진다.
한 20여 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는 솔직히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파트는 그냥 뭐의 영역이지? 이거는 정말 암기의 영역이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토시 하나도 빠짐없이. 알았지? 너무 즐겁지 않아? 이걸로 수능을 보다는 게 너무 즐겁지? 미친 것 같아.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니네 우리 때보다 낫지, 뭐. 선생님 때는 물화생지, 우리 때는 공통과학도 보고, 공통사회도 보고, 선택도 보고 막 이랬는데. 사람의 인생은 알 수가 없어. 난 분명 고등학교 때 선택을 화학을 했는데 대학교 가서 물리를 하게 될 줄이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우 지쳐간다. 진도 여기까지만 할 거야. 더 안 할래. 더 못하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산형 광물 그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소화물인데 선생님이 대학 가서 화학이 싫어진 이유는 탄소화물 때문이지.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이제 탄소화물인데 탄소화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의를 치면 탄소로 된 기본 골격에 여기 이제 수소라던가 질소라던가 뭐 산소라던가 인이라던가 여러 원소가 원자가 결합을 해서 생긴 화합물을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탄소씨예요. 여기서 이제 탄소씨가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이 탄소도 아까 규소와 똑같아. 14족이고 원자가 전자 몇 개라? 4개라서 최대 몇 개의 원자랑 결합이 가능하게?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중심 탄소당 짝대기 몇 개 그려야 되게? 4개 그려야 돼. 중심 탄소당 짝대기 4개 그려야 돼. 그래서 요게 이제 탄소화물이다. 요 탄소화물의 특징은 첫 번째는 번호 이렇게 붙이지 말걸. 그래서 이게 탄소화물 특징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탄소들의 특징은 얘네들은 어떻게 결합하는 게 가능하냐면 연속적인 결합이 가능해. 그래서 이게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 어쨌든 중심 탄소당 짝대기가 몇 개기만 하면 된다? 4개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계속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짝대기가 몇 개기만 하면 된다? 4개기만 하면 돼. 이렇게 되기도 하고 중간에 요 상황에서 중간에 가지도 칠 수 있어. 중간에 이렇게 가지를 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중간에 고리 모양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길게 연결된 거를 무슨 모양이라고 하게? 사슬 모양.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가지 친 거는 가지 달린 사슬 모양. 근데 가지 모양이라고도 하기도 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고리로 연결된 건 고리 모양이라고 그래. 연속적으로 결합하는데 저게 숫자가 제한이 없어요. 오케이? 숫자가 되게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탄소랑 탄소끼리 몇 중 결합 가능? 2중 결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몇 중 결합도 가능하냐면 3중 결합도 가능해. 그래서 여기 탄소화물 파트에서 약간 생각하는 문제가 조금 나올 수도 있어. 이해 갔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탄소가 2개인 경우를 생각해볼게. 탄소 2개, 3개. 탄소 2개인 경우 생각해볼게. 그러니까 탄소 하나에 수소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탄소 하나에 만약에 수소 대신에 염소가 왔어. 자, 그럼 같은 물질, 다른 물질? 다른 물질이야. 더 웃긴 건 여기서 염소가 왔어. 그럼 또 다른 물질이거든. 웃긴 건 염소가 이렇게 있느냐 염소가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 또 성질이 달라. 그 화학 하시는 분들은 할걸. 그래서 여기 어쨌든 간에 염소 이렇게 그래서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중결합이 가능하다는 게 얘는 탄소 2개를 생각해 볼게요. 탄소 2개에 그러면 아까 탄소 하나당 공결합 몇 개 가능? 4개가 가능하지. 그러면 여기 수소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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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소가 되게 많이 결합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중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탄소가 이렇게 오는 것도 가능해. 어쨌든 탄소 하나당 짝대기가 몇 개이기만 하면 돼? 4개이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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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됐어? 몇 중결합도 가능하다? 3중결합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소, 수소 이렇게 결합하는 것도 가능해. 한마디로 무궁무진하게 엄청난 많은 화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특히 이런 특징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을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나중에 생명과학을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해. 그러면 답은 단백질이야. 단백질. 왜냐면 단백질이 이제 뒷파트에서 하겠지만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에너지도 내지.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랑 근육도 단백질이지. 그래서 머리카락이는 단백질이 케라틴이라서 케라틴 이름 들어간 샴푸 있고 막 이러잖아. 케라시스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계란 노른자에 있는 것도 단백질이지. 그 다음에 근육에 뭐 미오글로빈 요것도 단백질이지. 그 다음에 뭐 다 단백질이지. 그 다음에 효소 기억하시죠? 자, 입에서 나오는 효소. 그 다음에 위에서 나오는 거 트립신이야, 펩신이야. 펩신. 그 다음에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효소 3개.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있죠? 그거 다 단백질이야. 효소 다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호르몬 기억하시죠?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는 호르몬 5개. 아, 니네 5개까지 안 배웠나? 생장호르몬, 갑상샘 자극호르몬, 생식센 자극호르몬, 부신 거칠 자극호르몬, 뭐 또 있었는데? 뭐 프로락틴 이런 거 있잖아. 뇌하체 뭐 후엽 호르몬 해가지고 나오고 다 단백질이야. 항체도 단백질이야. 항체가 몇만 종류가 되거든? 다 단백질이야. 그래서 결국은 탄소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되게 많이 해서 되게 많은 종류의 화합물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물질을 만드는 데 되게 어떻다? 되게 유리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됐는가?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잠깐 오시면 79. 자, 이제 밑에 오시면 화학이 닿네. 자, 갑시다. 자, 303번. 자, 이건 같이 갈게. 자, 그림은 지각과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의 진양비. 자,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돼.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그래서 A가 산소고 B는 규소예요. 산소, 규소 외우세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루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거 뭐? 산소, 탄소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뭐가 많은 거 조심? 산소가 많은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번에 틀렸고요. 2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A는 산소고 반응성이 커요. 다른 원소랑 쉽게 결합하기 때문에 산소 단독으로 있기보다는 산화물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B는 규소 14족 원자가 전자 4개 맞고, 그 다음에 5번에 우주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원소는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거 없지요. 그 다음에 D는 탄소죠. 연속적으로 결합해서 복잡한 탄소화합을 만들고요. 6번 맞고, 그 다음에 D는 탄소죠.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지.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B는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X555, X555. 자, 그 다음에 304번 같은 게 문제인 거야. 자, 304번 같은, 왜냐면 외워야 되니까. 자, 일단 가는 무슨 형? 독립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풀면서 외워. 가는 독립형이야. 나는 사슬이 하나, 단사슬. 그 다음에 다는 복사슬. 라는 판 모양이니까 판상. 마는 입체 모양이니까 망상인 거예요. 망상. 그래서 가는 독립형이라서 틀렸고요. 단사슬은 나예요. 그 다음에 이거 그래서 광물도 외워야 돼. 가는 감람석, 나는 휘석, 다는 각섬석, 나는 흑음모, 마는 이제 석영이랑 장석. 그래서 2번도 X. 그 다음에 풍화에 강한 거는 산소 공유 결합을 많이 할수록 풍화나 침식에 강하거든. 라로 갈수록 강하니까 3번도 X. 그 다음에 라는 마보다, 그러니까 규산연 삼연제 하나당 라는 산소 공유 결합 3개를 하거든요. 마는 4개를 하죠. 그래서 4번도 X. 그 다음에 마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데 얘는 1대2입니다. 근데 1대4는 당연히 가밖에 안 돼요. 왜냐면 규산연 삼연제 하나면 규소 하나당 산소 몇 개야? 4개잖아.
그 다음에 라의 강물에 힘을 가하면 판 모양으로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판상으로 쪼개지는 거 맞고, 그 다음에 7번에 만은 깨진다. 그래서 깨진 두 개는 기억해야 돼. 누구랑 누구는 기억해야 되냐면 석영이랑 감람석은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석영이랑 감람석은 이제 기억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가자. 마찬가지로 거기 몇 번까지? 349번까지 있지. 거기 349번까지 해서 빈줄 한번 풀어볼래? 쟤좀 해볼까? 쟤좀 해볼까나? 여기는 근데 진짜 방법이 없어. 여기는 외워야 해. 풀이 가면서 갈게요. 자, 일단은 308번. 308번에 2번, 4번, 5번. 308번에 2번, 4번, 5번. 얘는 좀 외워주셔야 되고. 자, 310번. 자, 310번에 2번. 310번에 2번. 310번에 2번. 311번에 A는 규소, B는 탄소. 그래서 산소는 반응성이 크고 다른 원소랑 쉽게 결합해 있다. 그래서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312번에 3번. 3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예, 특별히 질문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있나? 혹시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줘. 자, 그 다음에 315번 넘어갑니다. 315번에 3번. 315번에 3번. 그래서 네, 지구랑 지각이랑 생명체 조심해. 지구, 지각, 생명체 조심. 자, 그 다음에 83쪽 320번. 320번에 2번이랑 5번. 얘는 2번이랑 5번. 나머지는 좀 외워야 되고요. 2번이랑 5번. 자, 그 다음에 331번에 지금 답은 3번, 5번. 3번, 5번. 미안합니다. 3번이요. 330번에 3번. 330번에 3번. 그래서 3번, 밑에는 3번, 5번. 자,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85쪽 333번에 4번. 4번. 이거는, 잠깐만. 참고로 333번 4번에 음이온과만의 결합이면 누구밖에 안 되냐면 석영입니다. 석영. 아, 애매하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39번. 339번에 1번, 5번. 1번, 5번. 얘는 외워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41번에 너무 길어요. 저 칠판에는 저 왼쪽으로 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원자과 전자수가 4개다. 그래서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탄소끼리, 연소끼리 결합하고 이중결합, 삼중결합도 가능하므로 다양하고 복잡한 화합물을 만드는데 유리하다. 저 왼쪽에 있는 저 글귀를 다 써야 되는 거지. 뭐냐? 머릿속에 넣어놔. 알아서 다시 할게. 원자과 전자수가 4개라 최대 4개의 원자랑 공결합이 가능하고 탄소끼리 연속적으로 결합하며 그 다음에 이중결합과 상중결합도 가능하므로 복잡하고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응? 다시. 뭐라고 쓰셨어요? 원소? 이게 애매할 수 있는데 원소는 종류 개념이니까 셀 수 없어. 이해 가셨어요? 틀리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여기서는 몇 개라고 나왔으니까 4개라고 했으니까 여기 경우에는 원자라고 쓰는 게 맞아. 치사하지 않냐? 자, 그 다음에 344에 4번. 344에 4번. 자, 그 다음에 345에 2번. 345에 2번. 됐어? 여기는 진짜 외워야 돼서 내가 할 말이 없다. 얘는 외워야 돼서 할 말이 없고, 그래서 보통 막 그 과학, 그런 뭐 이런 거, 과학 같은 거 잘난 척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막 이런 거 그냥 이게 짝대기만 막 그려져 있고 있으면 다 탄소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됐니? 그러니까 막 가끔 막 이렇게 육각형 구조, 오각형 구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구조식 나와 있잖아.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뭐다? 탄소야. 탄소라고 생각하면 돼.